건강하고 건강 클리닉 시간입니다. 정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어요. 근데 여름이 다가오는 만큼 또 한숨이 늘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바로 땀과 악취 때문에 고생하는 액취증 환자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액취증에 대한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동아대학교 병원 성형외과 김홍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액취증은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이게 지금 어떤 질병인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흔히 네. 암내라는 단어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암내 겁니다. 많이 들어봤죠. 예. 이에 반해서 액취증이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우리들 흔히 말하는 이렇게 고약한 냄새가 나는 질환을 네. 일컫는 말을 액취증이라고 합니다. 네네. 예, 액취증의 원인은 아포크라인 땀샘이라는 분비액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네. 이 아포크라인 땀샘이 있는 위치는 몸에서 겨드랑이라든가 배음부 그리고 귀 그리고 네네. 안검부 이런 부분에 몇 군데만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땀과 다르게 여기서 네. 분비되는 분비액은 물보다는 지방이라든가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분비액이 나오게 됩니다. 네. 예, 그렇게 이 분비액이 분비되면서 콜레스테롤이 있고 지방이 있고 이러니까 피부에 있는 세균들이 이것을 분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특징적인 냄새가 나게 되는 것을 액취증이라 하고 네네. 특히 겨드랑이에서 이런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 액취증입니다. 네네. 반면에 손발 이런 데 땀이 많이 나는 것은 다한증이라고 그렇죠. 액취증과는 좀 구별해야 되는 그런 네. 질환입니다. 네네. 예. 액취증이 또 특히 여름철에 네.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 더 심해지고 하기 때문에 정도도 심해지기 때문에 여름철에 항상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질환이고요. 네. 정도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네. 뭐 미미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심하면 주위 사람들도 냄새를 맡을 수가 있게 되면은 네. 뭐 사회생활이라든가 그렇죠. 결혼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네. 또 그것 때문에 본인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네, 질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동아대학교 병원 김홍일 교수님과 함께 액취증에 대한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자, 15분 교통정보 전에 듣고요. 계속 이어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동로 남포 사거리에서 충무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에 승용차 관련된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위양환 통신원께서 제보를 보내주셨고요. 동서고가도로가 지금 도심 쪽으로 학장나들목 지점 2차로에 트레일러 고장으로 서 있다는 제보 7,000번 애청자가 또 보내주셨어요. 앞서 그 옛 소월타월 3거리에서 내성지하차도 입구에 승용차 2대 추돌사고 이제 처리가 됐거든요. 근데 그 여파 때문에 내성지하차도에서 교대 교차로 쪽으로 정체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도로공사 부산 경남본부로 가서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유경 리포터. 네, 고속도로 곳곳에는 작업들로 분주합니다. 돌발 구간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는데요. 현재 남해고속도로 본선 부산 가는 길 하만 2터널 부근 2차로에서 표지판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뒤로 여파를 받으면서 2km 구간 정체 상당합니다. 더가 북창원에서 냉정 분기점 구간에는 1차로에 작업 주의하시고요. 남해제 이지선은 부산 방향으로 장유에서 감정까지 갓길 따라 가드레일을 보수하고 있는데요. 반대 냉정 쪽으로도 냉정 분기점 일대 2차로에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지선은 김해 방향 물금에서 대동 분기점까지 갓길에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 내일 오후 2시까지는 물금 요금소 진출하는 데 한 개 차로가 차단될 예정입니다. 참고 운행하시고요. 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살펴보면 삼낭진 터널 내 2차로에서 시설물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터널 진입 전 미리 속도 줄이시고 비상등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락지하차도 이전에서 동래교차로 방향으로도 정체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유재봉 통신원의 제보고요. 연일시장에서 연산교차로 방향으로 신호 2번 정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황우 통신원 제보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동아대학교 병원 김홍일 교수와 함께 액취증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액취증에 대한 퀴즈 한 번 더 출제 좀 해주시죠. 예. 네. 액취증은 땀이 과하게 많이 나는 질환으로 겨드랑이, 손, 발 등에 나타난다.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네, O일까요? X일까요? 자, 샵 0949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메시지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마 앞에도 그 정답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드렸고, 그렇다면 이 액취증이라는 게
땀이 많이 나서 생기는 질환은 아니죠, 그죠? 예. 많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거는 땀이 많이 나는 질환은 또 다한증이라고 다한증. 우리가 네, 부르는 질환이 있고요. 특히 뭐 손발에 땀이 네. 많이 난다거나 잘 때 땀이 많이 난다든가 또 머리 쪽에만 땀이 많이 난다거나 그렇죠. 이런 특징적인 그런 게 있고요. 이 액취증이란 거는 겨드랑이 쪽에서 이제 네. 냄새가 문제가 되는 그렇죠. 질환을 액취증이라고 합니다. 네. 겨드랑이에는 이제 일반 다한증은 네. 에크라인 땀샘이라는 데서 분비가 되는 건데 네. 액취증은 아포크라인 땀샘이라고 네. 특징적으로 몸에 몇 군데에만 있는 땀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콜레스테롤과 지방 같은 것을 같이 분비를 해주는데 네. 그 분비를 해준 그 분비물들이 피부에 있는 세균과 섞이면서 세균들이 이런 번식을 하면서 이 분비물을 지방산과 암모니아 이런 걸로 분비를 분해를 하면서 네.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를 네. 하고요. 아포크라인선의 이 과다한 활동 때문에 네. 일반 사람하고 다르게 과다할 경우에 이렇게 액취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인들도 에크린 땀샘과 아포크라인 땀샘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예,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독 이 액취증 환자는 아포크라인 땀샘과 어떤 다른 물질과의 화학적인 작용 때문에 예, 이제 냄새가 그렇습니다. 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특히 이 아포크라인 땀샘이란 거는 네. 사춘기가 지나면서부터 발달을 하기 때문에요. 이런 유전적 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을 갖고 있더라도 네. 10살이 되기 전에 어린 아이들에게서는 증상이 안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서 호르몬의 영향으로 발달이 되면서 점점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네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여성분들 같은 폐경기가 된다거나 노인이 된 이후로 호르몬 활동이 또 적어지면은 네. 자연적으로 액취증이 또 사라지는 경우도 사라지는 있습니다. 경우도 있군요. 예. 네. 그 사람마다 땀을 흘리지만 특별히 또 액취증의 증상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지 어떤 사람에게 액취증이 생기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액취증이 생기는 사람이 또 특징적으로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동양 사람들보다는 서양 사람들에서 훨씬 더 많고요. 네네. 그다음에 환자가 100명이라고 했을 네. 때 한 45명 정도는 남자가 되겠고 네. 55명 정도는 여자가 되는 여성이 여성에서 많군요. 조금 더 많으시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성인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가 네. 이 액취증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뭐 정도가 심한 분도 있고 약한 분도 있고 이렇게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죠. 네네. 유전적인 경향이 상당히 강한 걸로 알려져 있어서 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네. 이 액취증이 갖고 있으면 자녀는 한 50% 정도가 네. 액취증이 생기게 되고 양친 모두가 액취증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한 80% 정도에서는 이 발생한다. 유전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그럼 네. 나머지 한 20% 정도는 네. 이제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유전적인 요인이 없이도 발생하는 경우도 네. 가끔가다 있습니다. 네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10세 10살 네. 이전에는 발생을 안 하고 있다가 네.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니까요. 네.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면서 점점 증상이 또 없어지고.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또 식습관도 변화도 있고 네. 또 애들 성장도 빠르고 해서 빠르죠. 예. 예전에 비해서 성장이 많이 빨라서 네. 액취증이 발병하는 연령들이 좀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사춘기가 빨리 오기 때문이라고 네, 생각이 그렇겠네요. 되는데요. 초등학교 그 고학년 정도만 돼도 네. 액취증이 발병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네. 이 불쾌한 냄새로 때문에 놀림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학교 생활에서 여러 가지 좀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빨리 교정을 안 해주게 네, 되면은 네. 애가 내성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가 그렇죠. 충격 이런 게 있을 수 네. 있기 때문에 그 액취증 진단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교수님? 진단은 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뭐 간단하게는 환자분에게 이렇게 언제부터 생겼더라든가 주위 사람들이 느끼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것과 네. 또 직접 냄새를 맡아보는 방법이 제일 편하고요. 네.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약물을 이용해서 유발 검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네. 예, 보통은 이렇게 하고 집에서 자기가 액취증 있는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네. 뭐 흰 옷을 입고 갔는데 저녁 무렵에 겨드랑이 부분이 이렇게 노랗게 변해 있다든가 또, 노랗게. 예. 네. 겨드랑이가 축축하게 네. 젖어 있다든가 이런 경우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특징적인 게 이 아포크라인 땀샘이 네. 겨드랑이에도 있지만은 귀에도 있기 예, 때문에 귀에도 있다고 하셨죠.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동양 사람들은 이게 별로 적어서 동양 사람들 귀지를 파보면 보통 말라 있는데요. 있죠. 예. 예. 근데 귀지가 젖어 있는 사람들, 항상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 경우는 이 또 액취증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또 가족 중에 액취증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든가, 네. 또 주위에서 이런 불쾌한 냄새를 난다는 소리를 들었다든가 네. 네. 이런 것이 있으면 그냥 쉽게 넘어갈 게 아니라 조금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치료는 간단합니까, 교수님? 치료는 네.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보존적으로 증상을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네.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이 있는데 네. 보통은 수술적인 방법이 가장 완벽하고 네. 네. 재발도 잘 적은 걸로 알려져 있기 네.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주로 많이 하게 되고요. 네. 네. 수술 방법으로는 이제 피하 조직 절제술이라든가 지방 흡입술, 레이저 치료 혹은 또 액취증 치료 기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액취증의 질환의 증상보다는 치료는 아주 좀 간단하네요. 그죠? 생각보다. 치료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네. 그 수술을 하게 되면은 조금 불편한 점이 네. 한 5일 정도 병원에서 입원을 해야 되는 아. 그런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수가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아대병원 성형외과 김홍일 교수님과 함께 액취증에 대한 얘기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자, 오늘 OX 문제 이제 정답 아시겠죠? 네, 오늘 OX가 한 반반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액취증은 땀이 과하게 많이 나는 질환으로 겨드랑이, 손, 발 등에 나타난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O,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X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액취증은 어떤 질환인지 저희가 앞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샵 0949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로 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액취증 치료로 피하 조직 절제술 말씀하셨잖아요, 예. 교수님. 이거는 어떤 수술인가요? 예, 보통 이 액취증을 수술을 하게 되면 네. 보통 이런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네. 겨드랑이의 주름 방향에 한 3, 4cm 정도 절개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피부를 뒤집어서 피부 밑에 있는 이 아포크라인 땀샘을 네. 일일이 깎아서 제거를 해준 후에 네. 다시 피부는 제자리에 붙여주는 방법입니다. 아, 네. 현재까지 수술 방법 중에서 네. 가장 결과가 좋은 방법이고 네. 또 건강보험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수술 부위에 책이 고이거나 또 피가 고이는 것을 예방하고 또 네. 피부 상태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입원해서 한 5일 가량 겨드랑이 압박 치료를 해야 되는 조금 네.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한꺼번에 조직을 다 떼내고 봉합하고 이런 방법도 있었는데 네. 이런 거는 하게 되면은 겨드랑이가 당기고 네. 흉터가 심하게 남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네. 요즘 그런 방법은 잘 안 쓰고 있습니다. 네. 피하 조직 절제술 외에 좀 전에 지방 흡입기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예. 이건 어떻게 시술하는 건가요? 요즘에 그 외에도 이제 지방 흡입기라든가 레이저 치료 네. 또는 그 액취증을 위해서 고안된 절연침을 이용한 방법 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있지만은 이런 방법들은 재발률이 수술보다는 조금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아까 물어보신 이 흡입술은 네, 네. 지방 흡입과 같은 원리로 이 땀샘을 흡입을 해서 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고 네, 네. 또 레이저 영구 제모라는 것은 그 휘발성으로 네. 이렇게 그 털을 타고 나오게 네. 되는데 제모를 하게 되면은 털이 없어지면서 그렇죠. 안쪽에 이 아포크라인 땀샘까지 같이 없애는 방법이 되겠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절연침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침을 꽂아서 아포크라인 땀샘만 주로 이렇게 전기로 없애버리는 이런 네.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청취자들이 쉽게 내가 수술을 해야 하는 정도인지 아닌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액취증 수술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지 아닌지 본인이 알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네. 티슈 같은 거를 네. 겨드랑이에 끼워두고 한 10분, 20분 정도 일상생활을 해보시고 네, 네. 거기서 심하게 냄새가 날 경우라든가 또 주위에서 액취증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네. 또 자기가 입었던 옷이 겨드랑이가 저녁 때 되면 노랗게 물들어 있다든가 가족 중에 또 액취증이 있었던 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런 경우가 한두 가지가 중복된다 네. 생각이 되면은 수술을 좀 고려해 보는 게 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술하면 효과는 어느 정도 갑니까? 보통
수술을 하고 나면은 한 1주에서 2주 정도면 일상생활로 복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후에는 뭐 다른 특별한 조치가 없고요. 네. 제거된 수술로서 이렇게 땀샘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버리고 나면은 네. 다시 땀샘이 몸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없기 때문에 네. 엄밀히 말해서 재발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만약에 아포크라인 땀샘을 제거를 제대로 원활하게 못했다든가 네. 아니면 피부 깊숙이 파묻혀 있는 경우라면 네. 일부 냄새가 다시 조금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네. 이런 경우는 처음보다는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네. 본인 정도만 느낄 수 있지 주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네. 네. 이거를 또 언제 수술을 하면 좋은가 이런 네. 것도 궁금해하실 것 네. 같은데 네.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춘기 이후로 이게 점점 발달을 하기 때문에 네. 사춘기 너무 어린 나이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요. 네. 이 발달이 다 충분히 지난 후에 예. 한 16살에서 18살 그 그렇죠. 이후로 수술을 해주는 것이 네. 재발을 낮추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냄새가 너무 심하면은 조기에 조금씩 치료를 해보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액취증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교통정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하인리히 법칙을 아십니까? 하인리히 법칙은 산업재해 사례를 분석한 하나의 통계적 법칙으로 산업재해로 중상자가 1명 발생하면 이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혀 1대 29대 300 법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큰 사고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전에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를 보내므로 사소한 문제도 면밀히 살피고 조치하여 재해로부터 내 자신과 가정의 행복을 지켜야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본사 부산시대 개막을 알리는 대한민국 대표 안전공기업 한국남부발전이 함께합니다. 네, 30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오늘 사고 소식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제대로, 거제리 교차로에서 하마정 교차로 방면으로 하마정 교차로 우회전 지점 승용차 2대 추돌 사고 발생했다고요. 신호세 통신원께서 제보를 보내주셨는데 참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지방경찰청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김건희 리포터. 네, 잘못된 장례 관행을 바로잡는 시민 장례식장 협찬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광안대교 해운대에서 남천동 가는 길은 원활합니다. 이어지는 황용대로 대남지하차도 출구 지점부터 유진학 삼고리 쪽으로 지체고요. 유진학 삼고리에서 황양터널 가는 길은 터널 진입하는 구간에서 잠시 서행되고 있습니다. 반대 방면 대남교차로에서 49호 광장 가는 길은 정체입니다. 동서고가도로 외곽 방면 황영나들목에서 방벽터널 가는 쪽으로 서행되고 있습니다. 진양나들목에서 동서고가도로 오르기엔 지정체 감안하셔야겠고 학장나들목에서 옛 서부산요금소 가는 길은 주행 여건 좋습니다. 반대 도심 쪽으로는 학장나들목 합류 지점 2차로에 트레일러가 고장으로 정체했습니다. 아직 고장차는 처리되지 않은 상태니까요. 미리 1차로로 차로 변경해서 이동하셔야겠고 이 여파로 감전나들목에서 고장차 부근까지 지체된다는 점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이후 황영나들목 내려서기까지 큰 정체 불편은 없겠고요. 번용로 외곽 방면 대연터널에서 광안터널 방향으로 광안터널 입구 지점 2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화물차가 정체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해서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고요. 이 부근에서 서행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반대 도심 가는 길은 원동나들목에서 수양터널 방향으로 서행 흐름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장례 관행을 바로잡는 시민 장례식장 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내성교차로에서 교대교차로 방면으로 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균호 통신원의 제보입니다. 연해시장에서 연산교차로 방향 신호 한 2-3번 정도는 받으셔야 되겠다고요. 요재봉 통신 알려오셨고 아시아드대로 거제 철길에서 거성 사거리 쪽입니다. 사거리 못 간 지점에 가차로에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다고요. 박균호 통신원 제보 10시 20분 상황으로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금방 또 사고가 하나 들어왔네요.
네, 이 사고는 그 반송로 사고인데요. 명장 정수장에서 안락교차로 쪽으로 명장 정수장 지난 지점 2차로에 택시 오토바이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원성경 통신원의 제보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부산지방기상청으로 가겠습니다. 김예령 리포터. 네, 안개가 걷히면서 가시거리가 11km까지 회복됐습니다. 폭염특보 속에 벌써부터 열기가 가득한데요. 오늘도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오늘 최고 기온은 부산 31도, 울산 3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찜통더위가 느껴지겠고 때문에 불쾌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릅니다. 컨디션 조절 잘 하셔야겠고요. 수분 섭취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이 다소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1도를 웃돌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당분간은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TVN 교통 캠페인. 기름 막히고 이분 심심하고 간식 먹다 보니 차 안에 쌓이는 건 스트레스와 쓰레기뿐. 휴게소는 멀고 그냥 버리지 뭐. 여름에는요 쓰레기 치우기도 힘들어요. 이거 치우는 비용만 해도 6,300억 원이나 든다고 하죠. 이게 다 세금이에요, 세금. 몸과 마음을 힐링하러 떠나는 여름 휴가.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행이 산과 바다를 힐링하는 여행입니다. 네, 7월 28일 화요일 949 건강 클리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동아대학교 병원 성형외과 김홍일 교수님과 함께 액취증에 대한 얘기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자, 교수님 오늘 뭐 정답이 한 반반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요. 예. 네, 퀴즈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정답 발표해 주세요. 예. 네. 액취증은 땀이 과하게 많이 나는 질환으로 겨드랑이, 손발 등에 나타난다. 정답은 X입니다. 이게 다한증을 말하는 거죠? 예, 네. 땀이 많이 나고 손발 등에 나타나는 건 다한증을 이야기하고요. 액취증은 겨드랑이에 냄새. 악취가 나는 그렇죠. 그런 냄새가 질환을 나는 이야기합니다. 질환. 네. 자, 오늘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 어느 분께 외식권 드릴까요? 예, 교수님? 9793님께 외식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대구로 우송이 됩니다. 한 달에서 2달 정도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사실 진단도 쉽고 치료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근데 이유가 뭘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교수님. 예. 네. 알고도 이렇게 수술을 안 받는 거는 네.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많으실 거고요. 네, 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네. 액취증은 이 본인은 주위 사람들은 냄새가 심해서 본인도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란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후각이 냄새를 맡는 이 후각이라는 게 네. 상당히 쉽게 지치고 또 냄새에 대해서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에 네. 본인이나 가족들은 정상적으로 지내다가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점점 이렇게 냄새가 조금씩 나기 시작을 했겠죠. 네, 네. 그래서 냄새는 점점 심해지는데 본인이나 가족들의 이 후각은 이 냄새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네. 이 악취가 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지냈다가 이제 사회생활에서 다른 분들을 만났을 때는 이미 냄새가 심해진 문제가 상태에서 심각해지죠. 예, 네. 만나게 되는데 우리 정서상 또 당신한테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말하기가 말을 못 해주니까 잘 못하죠. 서로 피하기만 피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민감하게. 자기는 원인도 모르고 네. 사회생활에서 위축되고 남들이 자기랑 그래요. 같이 안 지내지고 네.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조금 액취증이 심한 환자가 있다면은 조용히 한 번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지 정도 네. 물어보는 것도 환자를 네.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좋은 좀 일이 될 수가 말하기가 있겠습니다. 참 어려운 경우가 예.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또 그 사람을 위한다면 한번 좀 조용히 한번 불러서 얘기를 해 드리는 것도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액취증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수술이나 시술이 당장 받기 좀 어려운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이런 분들은 좀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특히 여름철이 되면 네. 이런 분들이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털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모를 하게 되면은 네. 이 악취가 털을 타고 휘발되기 때문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네네. 제모를 해주는 것도 이 냄새를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네. 또 비누로 자주 씻어주는 것, 네. 또 속옷을 자주 갈아입는다든가
또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 그렇죠.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식습관 중에서도 마늘이라든가 이런 자극적인 음식은 좀 피하는 게 좋겠고요. 또 술을 안 드시는 것도 그렇죠.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어떤 파우더 네,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 많더라고요, 예, 요즘. 또 항균 소독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세균에 의한 거기 때문에 네, 네. 항균 소독제 같은 걸 바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긴 네, 하겠지만 네. 어디까지나 이런 거는 일시적인 방법이고 그렇죠.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네,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클리닉 퀴즈의 정답이었던 그 다한증, 예. 액지증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예. 이 다한증은 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한증은 심리적인 그 영향이 상당히 좀 크다고 알려져 네.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1차성 다한증인지 2차성 다한증인지 먼저 구별이 필요합니다. 네. 1차성 다한증이라는 것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 이 자율신경의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알려질 수 네네. 있고 2차성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원인이 있어서 네. 뭐 암이라든가 비만 또는 뇌질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네네. 2차성은 그 원인을 먼저 치료해야 되겠고요. 1차성일 그렇죠. 경우에는 수술이라든가 보톡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보톡스. 예. 네. 보톡스는 뭐 영구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죠? 예, 수술은 네. 하게 되면은 이 또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네, 때문에 네. 보톡스를 사람들이 많이 찾으시는데요. 네. 보톡스는 영구적인 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주사를 놓아서 땀이 분비되는 신경을 마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이거는 보통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네. 점점 효과가 떨어져서 다시 증상이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한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특히 여름에 더 고생을 그쵸, 하시니까 힘드시죠. 늦은 봄이라든가 네, 네. 초여름 정도에 보톡스를 한번 시술 받는 것도 네.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뭐 1년 사계절 내내 땀이 많이 나는 건 아니니까. 예, 네. 그렇죠. 그때쯤 한번 보톡스 맞으시고 또 한번 맞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네요. 예. 네, 자 오늘 액지증과 다한증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동아대학교 병원 성형외과 김홍일 교수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은희의 노래 드릴게요. 연